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영학부 멘토 이세은. 김나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게 될 즈음에는 코로나가 좀 사라져 가지고 캠퍼스 라이프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 왔으니까요. 다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전공 소개, 커리큘럼, 경영학부 내 동아리 및 학생회 소개, 경영학부 행사, 졸업 후 진로, 마지막으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영학부는 사회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기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을 학습하는 경영학 전공과 세계화, 개방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제 통상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한 종래의 직관적, 경험적, 관리 기법을 과학적 관리로 승화시키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은 글로벌 경영, 경제학 등 비즈니스 관련 교과목 외에 국제관계, 법, 정치, 통상, 창업, 사회 문화 분야의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리더와 국제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빠르게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리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학부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는 올해가 2년 차인데요. 원래는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경영학과와 뷰티 생활산업국제대학 소속의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이렇게 별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경영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통합되어 경영학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한 학부로서 운영이 되면서 경영학부로 신입생을 받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 세부 전공, 경영학 전공과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으로 나누어서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영학부 전공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영학부에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 박스 부분이 경영학 전공, 그리고 이 부분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의 커리큘럼입니다. 총 5가지 커리큘럼이 있는 경영학의 전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영기획 정보분석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경영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실습 등의 수업을 수강합니다. 다음은 경영학부에서 수학과 가장 연관이 깊은 금융재무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경영수학,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기관론 등의 수업을 수강합니다. 다음은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마케팅 커리큘럼입니다. 마케팅 커리큘럼에서는 마케팅 원론, 마케팅 조사론,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수업을 수강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필수이죠. 국제 경영 커리큘럼입니다. 국제 경영학, 글로벌 기업론 등을 수강합니다. 경영하면 딱 떠오르는 회계 세무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회계 원리, 원가 회계, 회계 감사 등의 수업을 수강합니다. 모든 조직 생활에 있어 유용한 인사 조직 커리큘럼입니다. 인사 조직 커리큘럼에서는 기업과 사회,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 등 인사 조직에 관련된 수업을 수강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관세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에서는 회계원리, 글로벌 SCM의 이해, 국제 금융 정책과 환율 시장 등을 수강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행 같은 국제기구 및 NGO 활동 커리큘럼입니다. 국제기구 및 NGO 활동 커리큘럼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글로벌 시장 분석과 관리, 국제무역 통상 실무론 등을 수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종사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글로벌 문화와 시민 역량,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프랙티스 사례 등을 수강합니다. 이렇게 경영학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기 편하게끔 경계를 나눠 놓은 자료일 뿐 꼭 따라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통은 1학년 때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고 이후에 원하는 커리큘럼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기로운 경영학부 생활을 위해서는 경영학부 내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각 동아리의 기장님들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학회 민토랑을 소개합니다. 민토랑은 경영학부의 학회로 발표, 토론, PPT 제작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학술 활동으로는 경영연의 밤에서 여는 PT를 진행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국민대, 건국대, 경희대 등 타 학교와도 여러 교류를 통해서 연합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민토랑은 학회이기 때문에 학회 활동에 대한 수료증이 배부됩니다. 학술 활동 이외에도 짝제도를 실시하여서 돈독한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고 한강 나들이, 번개 모임, 마니또 등 다양한 학회 모임을 가져 선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민토랑은 학교 생활 중 반드시 필요한 발표, 토론, PPT 제작을 배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학회입니다. 경영학부 동아리 풀빛으로를 소개합니다. 풀빛으로는 친목 동아리이기 때문에 조금의 부담 없이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년이며 1학년 때는 후배로 2학년 때는 선배로 활동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풀빛으로의 활동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짝선배와 짝후배를 지정해 1년 동안 학교 생활 팁을 얻으며 친한 선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캔버스 탐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보지 못한 새내기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번개 모임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서울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풀빛으로는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한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아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MT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경영인의 밤 행사입니다. 경영학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풀빛으로는 간단한 게임을 준비해서 경영학부 학생들과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에 대한 소개인데요. 2022년도에는 느루라는 학생회장단이 경영학부의 학생회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학생회에서는 경영학부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학생들의 편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수강 신청 등의 학부 문제를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기획하는 기획국과 각종 행사를 홍보할 카드뉴스,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홍보 디자인국, 그리고 학생과 소통하며 학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복지소통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매주 진행하는 정기회의로 학생회는 매번 경영학부 학우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들을 선보여줍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개강 파티, 종강신문, 학술제 등 대부분의 학교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학생회에서 진행한 이벤트 중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5만 원 이하의 상품 중 본인이 받고 싶은 선물을 골라서 제출을 하면은 추첨을 통해 해당 상품을 실제로 선물해준 이벤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개강 이벤트였는데 방학이 끝나 좌절한 학생들을 위해서 실행된 행사였고요. 역시나 학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이벤트로 기억이 됩니다. 경영학부의 대표적인 행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짝제도입니다. 짝제도란 경영학부 선후배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친분 관계를 만드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짝동생은 1학년을, 짝선배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입생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짝제도에서 만난 직속 선배 덕분에 든든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로부터 수강 신청 꿀팁이라든가 뭐 대외 활동 추천 등 학교 생활 관련 조언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수다도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짝동생들을 경험했던 동기들과 의견을 모아본 결과 선배들은 아낌없이 조금이라도 더 퍼주려고 하는 그런 되게 스윗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2학년 이후부터는 내가 선배로부터 예쁨을 받은 거를 나눠주자 싶은 마음으로 짝선배를 신청하게 됐고, 짝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열정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모습을 저도 배우고 또 계속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짝제도를 통해서 만난 선배, 후배 모두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종종 만나고 있고요. 보통은 동기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짝제도를 통해서 선배, 후배도 알게 되고 진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는 산업시찰입니다. 산업시찰은 말 그대로 기업에 직접 방문해 시찰하는 기업 투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산업시찰에 가게 되면 해당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부터 기업의 역사, 시설 소개, 업무 과정 등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잠시 쉬어가고 있어서 2019년도에 방문한 하이트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도착한 하이트 진로 홍천 공장에서는 하이트 진로의 변천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각실로 이동해 진로 하이트의 홍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기업의 방향성과 신념을 알 수 있었고, 이후에는 공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하이트 진로에서 지금까지 판매했던 주류들, 그리고 제조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조 과정이 보이게끔 투명 벽으로 된 공간에서는 주류가 제조되고 포장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관찰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창 테라라는 진로 하이트의 맥주 신제품이 출시되었던 시기라서 저도 친구들과 많이 즐겨 마시는 주류였는데, 두 눈으로 그 제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보니까 많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찰 과정이 끝난 뒤에는 앞서 설명드린 신제품 테라를 마음껏 시음해보는 기회가 있었어서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즐겼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경영인의 밤입니다. 경영인의 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영학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학술제입니다. 경영인의 밤은 경영학부의 가장 큰 행사이면서 공식적인 행사이다 보니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가며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테마에 따라 행사장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작년 테마는 비월드로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잠시 TMI로 비월드에서 B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앞글자인 B를 따온 거라고 하더군요. 주최자인 학생회 분들은 놀이공원 느낌이 나도록 머리띠를 쓰고 계셨고, 또 행사장 안에는 뭐 헬륨 풍선, 리본 등으로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행사인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작년에 진행된 내용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경영학부 학회인 민토랑에서는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기업에서 실적 성장 과정, 윤리 강령 등을 사례로 들어줌으로써 이해를 도와줄 수 있었고, 이후에 행사 참여자들을 랜덤으로 팀을 조직해서 팀별로 주어진 기업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팀은 경영학부의 친목 동아리인 풀빛으로에서 진행하는 게임 시간까지 함께 했는데요. 워낙 팀이 랜덤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고 되게 학번을 가리지 않고 팀이 조성되어 있어서 조금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신입생들에게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또 중간중간 멋진 상품이 걸린 이벤트도 진행되고 교수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학생들과 인사도 나누고 얘기를 하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학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졸업 후 진로입니다. 초반에 커리큘럼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경영학부에는 여러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회사,
다양한 부서로 취직하는 게 경영학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경영기획자, 금융재무 전문가, 광고회사 직원, 마케팅 전문가, 펀드 매니저, 세무사, 공인노무사, 자산관리사, 무역통상 전문가, 국제기구 종사자, NGO 단체 종사자. 사실 이렇게 읊어드리는 게 저희도 좀 민망하고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외에도 훨씬 많은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CPA라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서 회계사로 진출하는 사람,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사람, 교직 이수를 해서 상업계 교사로 취업하는 사람 등 정말 수없이 많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께 와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최근 2년간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생들이 입사한 기업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아리랑TV, 티몬, 농협, 한국투자증권, 신세계 인터내셔널, 교보증권 등이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쉽게 간추려둔 자료이고 대기업부터 중견,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 취직하셨다고 합니다.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진로 방향은 특히나 개인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진로가 있으시다면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Q&A 시간입니다. 이 문항은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용으로만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수포자,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일단은 절대 아니고요. 앞서 커리큘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나 인사 등의 커리를 타거나 수강 신청을 모두 성공만 하신다면 숫자를 만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정말 못하고 싫어했는데요. 4학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수학 없이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회계 원리와 재무회계 과목은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고등학교 때 배우던 숫자와 공식으로 가득한 그런 수학과는 결이 다른 과목이고요. 경영학부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유익한 자산, 자본, 이익, 부채 등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저도 이 과목들은 무난하게 흥미를 느끼면서 수강을 한 데다가 뭔가 배우면서 좀 대학생이 된 것 같고 으쓱으쓱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수학을 못한다고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으니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포자. 이 질문은 경영학부 글로벌 비즈니스학 전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어요. 강의 교재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대신 강의 교재가 영문으로 된 만큼 영어에 반감을 가지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경영학과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강의를 수강한 적은 없지만 영문 교재를 사용하는 경영학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교재가 영문이라 초반에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한국어로 강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번역기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담 없이 끝까지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영어에 거부감이 없다.' 하시면은 잘 맞지 않으실까 싶어요. 다음은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게 다 뭔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심화전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심화전공은 4년 동안 쭉 경영 과목만 수강하는 것으로 나는 추가적으로 다른 학문까지 학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딱 경영학부만 집중적으로 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심화전공을 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수 전공은 경영 전공과 다른 학과 전공 수업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영 학부에서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요? 아무래도 경영이라는 학문과 교집합이 많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소비자 생활산업 문화학과라든가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빅데이터 쪽인 통계학과, IT 분야의 컴퓨터 공학과가 핫합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따라하기보다는 오로지 본인이 흥미 느끼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괜히 관심 없는 전공을 골랐다가 성적 면에서나 삶의 질적인 면에서나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추후 취업 걱정 때문에 무슨 학과를 복수 전공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경영학부 자체가 어느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든 어떤 직무를 맡게 되든 전혀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는 원만한 학과이잖아요. 이런 경영학부가 주전공인 경우에는 일단 나에게 베이스라는 것은 깔려 있는 것이니 부담 없이 내 마음이 향하는 학과를 복수 전공하자 이렇게요. 실제로 저는 법학과를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의 멘토는 산업 디자인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들이죠. 부전공 또한 다른 전공들과 병행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것인데요. 복수 전공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복수 전공은 졸업 시 복수 전공이기 때문에 학위가 두 개가 인정이 돼요. 근데 부전공은 주전 그러니까 경영학부 학위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웬만하면 심화 전공 아니면은 복수 전공을 선택합니다. 심화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 중에 무엇을 할지는 주로 2학년 1학기부터 선택을 하게 되고 복수 전공,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희망학과를 3지망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TO에 따라서 성적 순으로 컷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 관리를 나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영학부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대답은 리더십, 분석력, 창의성 들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영학부는 한 학년당 100명 정도가 소속되는 대형학과이다 보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더구나 경영학부는 팀플이 정말 많거든요. 소통 능력에 따라 뭔가 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좀 인싸적이고 막 '이 기운을 내뿜으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지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팀플을 하면서 느낀 건데 팀원들이 정말 작은 의견이 티끌모아 태산처럼 의견이 모이고 모이면 결과물의 완성도가 정말 몇 배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화를 원만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소통 능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분명 같은 말을 하는데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기분을 더 꿀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소통 능력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부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또 12월 월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해 드리고 싶은 말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나오는 법이니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최대 역량을 보여주는 날이 오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저희 학교 벚꽃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벚꽃 피는 봄에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여러분들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김나희 이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